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 시장 마감 직후 AMD가 던진 숫자 하나만 먼저 보겠습니다. 시간 외 전자거래에서 주가가 한 번에 16%대로 폭발했습니다. 정규장 종가 355달러 32센트에서 시간 외 한때 414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어요. 정규장 마감 후 단 4시간 만에 60달러 가까이 위로 튀어오른 겁니다. 1년 전 같은 시점 대비 AMD는 지금 약 255% 위에 와 있습니다. 3배 반이 됐는데 거기서 어젯밤 한 번 더 폭발적 갭이 터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 걸까요? 결론부터 던지겠습니다. AMD가 더 이상 엔비디아의 약한 경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기 실적 한 장에 다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어닝 한 건이 왜 나스닥 100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계산을 바꾸는지 헤드라인 숫자 뒤에 숨은 구조까지 다 까보겠습니다. AMD가 어젯밤 발표한 1분기 매출은 103억 달러, 시장 예상 99억 달러를 박살냈습니다. 빅게이프 기준 어닝은 주당 1달러 37센트, 컨센서스 1달러 30센트를 약 5%대 위에서 넘어섰습니다. 1년 전 같은 분기 매출이 74억 4천만 달러였으니까 1년 만에 매출 38% 성장입니다. 매출 100억 달러짜리 회사가 1년에 38% 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미국 대형 기술주 중에서 이런 성장률을 1년 단위로 찍는 회사는 손에 꼽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지금 이 AMD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 안쪽에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 단독 매출 58억 달러, 1년 전 36억 7천만 달러였어요. 1년 만에 57% 폭증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회사 전체 매출 103억 달러 중에서 절반이 넘는 58억 달러가 데이터 센터 한 곳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AMD라는 회사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라이젠을 만드는 PC칩 회사, 인텔과 싸우는 회사, 게이밍 GPU에서 엔비디아에 못 미치는 회사, 그게 우리 머릿속에 AMD였어요. 그런데 이번 분기 매출 구성을 보면 이 회사는 더 이상 PC칩 회사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회사로 정체성이 바뀌어버렸어요. CFO 진우가 컨퍼런스 콜에서 한 말이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매출과 이익 성장의 메인 엔진이다. 이 한 문장이 어젯밤 시간 외 플러스 16% 갭을 만든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회사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자기 선언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다른 사업부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한 부문이 폭발하는데 다른 부문이 무너지는 회사는 위험합니다. 한 다리로 서 있는 거니까요. AMD는 어땠을까요? 클라이언트와 게이밍 합쳐서 36억 달러, 1년 전 대비 23% 성장. 그 안에서 라이젠 CPU를 파는 클라이언트 사업만 29억 달러로 작년보다 26% 성장입니다. 게이밍이 약 7억 달러. 자동차나 산업용 칩을 파는 인베디드 부문도 8억 7,300만 달러로 6% 성장. 망가진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업부가 동시에 자랐습니다. 자, 그럼 호재만 있느냐? 솔직하게 까놓고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분기 총 마진은 GAP 기준 53%, 빅게이프 기준 55%입니다. 어닝 발표 직전에 일부 분석가들이 미리 걱정했던 부분이 정확히 이거였어요. AI GPU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수록 비싼 메모리 칩과 패키징 비용 때문에 단기적으로 마진이 깎이는 구조가 있습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률은 천천히 따라가는 거예요. 비교 기준을 세워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같은 분기 빅게이프 마진이 70%대 중후반을 찍고 있어요. AMD가 55%니까 같은 1달러 매출을 만들어도 엔비디아가 가져가는 이익이 약 1.4배에서 1.5배 더 큽니다. 이 갭이 좁혀질 수 있느냐? 이게 다음 분기 핵심 관전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좋은 신호도 있어요. AMD가 다음 분기 마진 가이던스를 56%로 올렸습니다. 이번 분기 55%에서 1%포인트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메모리 비용을 흡수해가면서 가격 정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젯밤 시장을 흔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가이던스입니다. AMD가 다음 분기, 그러니까 2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112억 달러를 던졌어요. 위아래 3억 달러 정도 변동성. 작년 같은 분기 대비 46% 성장. 이번 분기보다 9% 더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다음 분기 매출을 100억 달러 초반대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AMD가 회사 입으로 직접 던진 숫자는 112억 달러. 컨센서스를 7에서 8% 위에서 박았습니다. 이게 시간 외 플러스 16% 폭등의 진짜 이유입니다. 어닝 비트는 시작이고 가이드 비트가 본편이에요. 회사가 자기 입으로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컨센서스보다 위에서 던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CFO와 CEO는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줍니다. 다음 분기에 못 맞추면 주가가 박살나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AMD가 컨센서스 위에서 가이드를 줬어요. 이건 회사 내부에서 보는 매출 파이프라인이 시장이 아는 것보다 훨씬 두껍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데이터 센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빠르게 크는가? 답은 이름 두 개로 끝납니다. 오픈AI와 메타. 작년 10월 6일 AMD가 폭탄급 발표를 했습니다. 오픈AI와 6기가와트 규모의 GPU 공급 계약이라는 한 줄짜리 헤드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숫자가 살벌합니다. 6기가와트가 도대체 얼마냐? 데이터 센터 한 동이 평균 100에서 200메가와트입니다. 6기가와트면 데이터 센터 30에서 60동을 가득 채울 GPU 물량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매출로 환산하면 업계 추정으로 약 1000억 달러 규모, 한국 돈으로 130조 원이 넘습니다. AMD의 1년 매출이 250에서 300억 달러 사이에서 움직이는 회사인데 단일 고객 한 곳에서 1000억 달러 잠재 매출을 받아낸 겁니다. 회사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이 이 한 계약 위에 올라가 있다고 봐도 됩니다. 조건은 더 살벌해요. AMD는 오픈AI에게 1억 6천만 주의 워런트, 그러니까 정해진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단, 오픈AI가 1기가와트, 6기가와트 단계마다 실제로 칩을 깔고 AMD 주가가 600달러를 찍어야 행사할 수 있어요. AMD가 자기 돈이 아니라 자기 주식을 담보로 오픈AI를 묶은 겁니다. 너희가 우리 칩을 깔수록 너희 지분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깔아라. 이런 구조예요. 여기까지가 1탄. 그런데 올해 2월 AMD가 메타랑 똑같은 구조의 6기가와트 딜을 또 발표했어요. 오픈AI 계약을 그대로 복사해서 메타에 붙여넣은 거나 다름없는 조건입니다. 똑같이 6기가와트, 똑같이 단연 공급. 메타가 자기들 다음 세대 AI 워크로드 전용으로 MI450 기반 커스텀 GPU를 같이 설계한다는 조건이 추가됐을 뿐이에요. 오픈AI 6기가와트 더하기 메타 6기가와트. 이미 12기가와트 GPU 수요가 AMD 한 회사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컨콜에서 리사 수가 슬쩍 흘린 표현이 있어요. 새로운 대형 고객들이 추가로 협상에 들어와 있다. 즉, 오픈AI와 메타로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MI450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AMD가 지금 만들고 있는 차세대 AI 가속기,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블랙웰과 정면으로 붙는 칩입니다. 그 옆에 헬리오스라는 단어가 같이 붙는데 헬리오스는 MI450 여러 개를 한 개 렉, 그러니까 서버 캐비닛에 통째로 묶어서 데이터 센터에 꽂는 시스템 솔루션이에요.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블랙웰 NBL 칩 시리에 정면으로 맞붙는 제품입니다. 리사수가 어젯밤 컨콜에서 한 핵심 발언입니다. MI450 시리즈를 주요 고객들에게 샘플링하기 시작했고 헬리오스 양산 출하는 올해 하반기에 시작된다. 리딩 고객의 수요 예측이 우리 초기 계획을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가장 굵은 발언이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AMD가 직접 못 박은 표현입니다. 2027년에 데이터 센터 AI 매출만 수백억 달러 단위로 만들 자신이 있다. 영어 원문이 tens of billions, 그러니까 한국말로 200억 달러 이상. 이번 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58억 달러였는데 2027년에는 그 4배에서 5배까지 가겠다는 자기 약속을 컨콜에서 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의문. 이게 엔비디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미묘합니다. AMD가 어젯밤 어닝 폭격을 했는데도 엔비디아의 시간 외 주가는 거의 안 움직였어요. 정규장 종가 196달러 50센트 근처에서 큰 변동 없이 머물렀습니다. 사실상 무반응입니다. 이건 AI 칩 시장이 두 회사를 동시에 키울 만큼 커지고 있다는 시장의 신호이고 나스닥 100을 들고 계신 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엔비디아와 AMD는 둘 다 QQQ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엔비디아가 7% 안팎의 비중, AMD도 1%대 비중. 두 회사가 같이 오르면 QQQ는 그 비중만큼 들어 올려집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질문. 그럼 오늘 밤 정규장이 다시 열릴 때 우리는 뭘 봐야 하느냐? 첫째, 시간 외 플러스 16%가 정규장 개장에서 그대로 살아남느냐? 어닝갭은 종종 정규장에서 절반쯤 메워집니다. 하물며 16% 갭이라면 차익 실현 매물의 무게가 훨씬 무겁습니다. 이미 1년에 255% 오른 종목에서 어젯밤 한 번 더 폭발적 점프가 들어갔어요. 차익 실현 압력이 매우 큽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 커뮤니티 월스트리트 배치에서는 어닝 직전 24시간 동안 멘션 18건 중 부정 의견이 55%, 긍정이 45%로 사실상 동률에 가까웠어요.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좋은 어닝이 나와도 차익 실현이 곧바로 따라온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엔비디아가 따라가느냐 빠지느냐. 만약 엔비디아가 정규장에서 같이 오른다면 시장이 AI 칩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반대로 엔비디아가 빠진다면 AMD가 엔비디아 점유율을 뺏어가고 있다는 좀 더 차가운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시나리오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라면 QQQ 전체가 같이 들리고 후자라면 AMD만 따로 노는 구조가 됩니다. 셋째, AMD 가이던스가 엔비디아의 다음 분기 컨센서스를 끌어올리느냐. AMD가 2분기 112억 달러를 던졌고 데이터 센터가 그 핵심이라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그보다 몇 배 큰 규모로 가야 한다는 게 시장의 합리적 추론입니다. 엔비디아 어닝은 이번 달 후반에 나옵니다. 그때까지 AMD 가이던스가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 천장을 어디까지 올려놓느냐가 관전 포인트예요. 자, 여기서 역사적 선례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2017년 인텔 vs AMD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시점 AMD는 라이젠 1세대를 출시하면서 인텔의 서버 CPU 시장을 처음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AMD 주가는 $12 근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AMD가 인텔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하면 비웃음을 샀어요. 인텔은 30년 동안 무적이었으니까요. 그 후 8년이 지났습니다. AMD는 인텔의 서버 점유율 30% 이상을 가져갔고 시가총액에서도 인텔의 2배가 넘는 회사가 됐어요. $12였던 주가는 지금 $350대를 넘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3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GPU 시장이 그 데자뷰입니다. 엔비디아가 80%대 점유율을 가진 시장에서 AMD가 한 자릿수 점유율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 분기 데이터 센터 GPU 매출 곡선이 보여주는 건 그 곡선이 이미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오픈AI와 메타라는 두 거대 고객이 동시에 6기가와트씩 베팅한 진짜 이유가 그거예요. 이들은 엔비디아에만 의존하는 위험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단일 공급자 의존은 협상력 측면에서 자살행위거든요. AMD는 그 빈 자리에 정확히 들어갈 두 번째 공급자로 자기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물론 엔비디아가 갑자기 망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AMD가 엔비디아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엔비디아는 또 새 칩을 내놓을 거예요. 하지만 시장은 단기 결과가 아니라 장기 곡선의 시작점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AMD 주가가 1년에 255% 오른 이유는 분기 어닝한 건 때문이 아니라 시장이 이 장기 곡선을 가격에 받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잠깐 밸류에이션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PR로 보면 이번 어닝이 이 가격을 어떻게 바꿨는지 단번에 드러납니다. 발표 직전 어제 정규장 종가 $355.32. 그 시점까지 누적된 최근 4분기 논게이프 EPS는 25Qs $1.53, 25Q 1달러 20센트, 25Q 48센트, 25Q는 96센트, 합치면 $4 17센트입니다. 355달러 32센트를 $4 17센트로 나누면 최근 12개월 PR이 약 85배였어요. 어젯밤 어닝이 끝나면서 가장 오래된 25Q운이 빠지고 26Q운에 $1 37센트가 들어옵니다. 새 최근 12개월 EPS는 $4 58센트, 분모가 약 10% 늘어난 거예요. 분자는 시간 외 $414, 414를 $4 58센트로 나누면 새 최근 12개월 PR은 약 90배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가정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어젯밤 시간 외 점프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주가는 어제 종가 $355 32센트에 그대로 머문 채 26Q1 어닝만 새로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355 32센트를 새 EPS $4 58센트로 나누면 PR이 약 77배로 떨어집니다. 어닝 비트만으로는 EPS가 10% 늘었으니 PR이 85배에서 77배로 자연스럽게 8배쯤 빠지는 게 맞는 그림이에요. 어닝 잘 나왔으면 같은 회사가 그만큼 싸 보여야 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시간 외에서 주가가 플러스 16% 점프하면서 그 PR 하락분을 전부 깎아먹고도 5배 더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EPS가 10% 늘었는데 주가는 16% 올랐어요. PR이 85배에서 90배로 오히려 5배 더 확장됐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해요. 시장은 26Q1 한 분기의 비트만 가격에 반영한 게 아닙니다. 다음 분기 46% 성장 가이던스, 2027년 데이터 센터 $200억 자기 약속, 오픈AI와 메타가 깔아놓은 12기가와트 파이프라인까지 한꺼번에 미리 가격에 받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PR 90배가 비싸냐? 매출이 1년에 38% 자라고 회사가 자기 입으로 다음 분기 46% 더 잘한다고 한 회사 기준으로는 이 가격은 시장이 그 시나리오를 거의 그대로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신뢰는 양날의 검이에요. 한 분기라도 시나리오가 깨지면 PR은 거꾸로 빠르게 무너집니다. 이번 어닝의 진짜 의미를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AMD는 더 이상 엔비디아의 약한 경쟁자가 아닙니다. AMD는 AI 인프라 비기의 두 번째 자리를 굳히는 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 38% 성장, 데이터 센터 57% 성장, 다음 분기 가이던스 46% 성장, 마진 1%포인트 추가 상향. 이 네 숫자는 한 회사가 AI 폭발의 한가운데로 올라타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합니다. 호재냐 악재냐, 단기 호재, 중기 호재, 장기 호재 다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 호재는 차익 실현으로 일부 갉아먹힐 수 있고, 중기 호재는 마진 회복 속도에 달려있고, 장기 호재는 MI450 양산 출하 일정과 오픈AI 1기가와트 첫 깔림이 예정대로 들어가느냐에 달려있어요. 모든 호재에는 깨질 수 있는 핀이 박혀 있습니다.
오늘 밤 한국 시간 22시 30분 미국 시장이 다시 열립니다. AMD 시가가 시간외 플러스 16% 갭을 그대로 받아주는지 아니면 차익 실현 매물이 그 갭을 다시 메우는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두 가지가 오늘 AI 섹터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할 겁니다. 저희 TQQQ 연구소는 이런 어닝 폭탄이 떨어질 때마다 헤드라인 뒤에 숨은 숫자를 끝까지 파헤칩니다. 워런트 조항, 양산 일정, 마진 가이던스, 컨센서스 캡 이런 디테일이 결국 분기를 넘어 1년치 주가를 만듭니다. 이런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구독으로 다음 영상을 챙겨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엔비디아가 이번 AMD 어닝에 정규장에서 어떻게 응답하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가 추적하는 나스닥 레버리지 ETF의 어떤 의미인지 깊게 파보겠습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데이터로 시장을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